축소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가슴이 상당히 커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분들이겠죠. 그 크기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가슴이 큼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나 목,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크다면은 처짐도 많이 심하겠죠. 처짐이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과 몸통이 닿는 부위에 피부 염증이 있다든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꼭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운동하시기에 너무 큰 가슴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같은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큰 가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가슴 축소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축소 수술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환자분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하시고 심리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으십니다.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편해하십니다.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또 내가 원하는 옷도 입을 수 있고 사람의 시선들,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들도 많이 해방된 듯한 느낌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해소하시고 미용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처진 정도와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통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륜주의로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절개형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자형 절개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의 처짐이 있으면서 크기가 크다면은 유륜주의만의 절개를 가지고 축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의 처짐 단계를 1에서 4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되면서 D에서 E컵 정도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은 수직 절개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 크면서 훨씬 더 많이 처지신 분들은 O자 형태의 방법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보통은 환자분들이 F컵 이상의 가슴을 가지고 계시고 큰 가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아주 심하게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O자 형태의 방식이 최소한의 크기로 줄일 수 있으면서 모양적으로도 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서 F컵 이상의 가슴을 가지신 분들은 O자 형태의 가슴 축소 수술을 추천하는 법입니다. 일단 착용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달 정도를 저희가 착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속옷을 또 저희가 입히기도 합니다. 기능성 속옷은 약 6개월 정도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착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부기를 감소시키고 피고임이나 또는 장애, 물고임을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자리 잡힘이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이면서 이쁜 모양을 위해서도 저희가 압박복을 착용시킵니다. 압박이 심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은 잘 착용하시는 편이시고 그 다음에 그 기능성 속옷은 저희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속옷 중에서 충분히 가슴을 감쌀 수 있으면서 약간 윗볼록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업되는 그런 느낌의 브라를 착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는 방법 중에 지방 흡입은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의 대부분의 수술은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덩이를 잘라내는 큰 수술이고요. 이제 유방 주위에 이제 부유방이라든지 브라 라인에 지방 축척이 많거나 또는 접근이 조금 힘든 부위에서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도 축소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수술 시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출산 계획이 상담받는 시점에서 1년 내에 혹시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출산하시고 수유까지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아직 계획은 있으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은 환자분께 여쭤보고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시면은 먼저 축소 수술을 받으시라고 또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임신하시고 출산 과정 겪게 되면 가슴이 또 그만큼 심하게 더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출산 전에 수술을 하는 것들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또는 그 수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환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슴이 축소 이후에도 임신하고 그 다음에 수유하는 과정 중에 많이 커질 것인가, 그 다음에 수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죠. 일단은 얼마나 더 커질 건가에 대한 질문들은 일단 축소 수술을 안 하시게 된 상태에서 임신
그 다음에 수유 과정을 겪게 된다면은 커질 수 있는 유방의 볼륨 자체가 일단 많은 채로 시작을 하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축소 수술 이후에 임신과 수유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작아진 상태에서 더 커질 양이 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많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당장에 출산 계획이 있지 않다면은 축소 수술을 먼저 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유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안에 유선 조직도, 그러니까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도 남아있고 모유가 만들어내서 배출될 수 있는 관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수유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선 조직이 아무리 잘 살아있고 유관들이 멀쩡하게 있다 하더라도 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연관성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수유는 가능하나 안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슴이 많이 커서 고민이 1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10대 환자들은 큰 가슴 때문에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나 어깨,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그 접히는 부위의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미용에 한참 관심이 있을 나이인데 일단 가슴이 너무 큰 경우에는 좀 뚱뚱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쁜 옷을 입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주위의 시선들이 꼭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환자와 같이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이후에 환자분한테 진짜 필요한 수술인가, 지금 겪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꼭 이 수술이 환자분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10대인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은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환자분들의 걱정만큼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제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방과 유선 조직인데 이쪽에는 통증을 담당하는 통각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분포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한 2, 3일 정도만 약간의 통증을 느낄 뿐 그 이후에는 큰 통증을 많이 안 느끼시고요. 오히려 확대 환자분들이 이제 대흉근이라는 가슴 근육을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축소에 비해서 확대가 좀 더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아플 수는 없지만은 이것 때문에 수술을 망설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을 느끼시긴 하지만은 일상생활이 그 다음날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집에 이제 식사 준비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주 간단한 집 청소도 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수술 다음 날도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제가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이후에 좀 안정을 취해 주실 것들을 말씀을 드리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일상생활들은 수술 다음 날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거되는 양은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가슴의 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조금 적게 제거하시는 분들은 한 200-300g 내외 한쪽 당입니다. 그러면 양쪽을 치자면 한 400에서 500g, 한 E컵에서 F컵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쪽에 500g 이상, 그래서 양쪽에 1kg 가까이 제거가 되고요. F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심할 경우에는 한쪽 당 1kg씩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쪽을 합치면 2kg이 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몸무게가 그만큼 빠졌다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몸에 부기라는 것들이 생겨서 몸에 물들이 좀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부기가 작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기가 아니라 몸 전체에 부기가 발생합니다. 배도 팔까지도 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이런 부기에 의해서 체중 변화가 크게 많이 없으시고요. 수술 이후에 이제 부기가 빠지고 자리 잡힘이 생기는 2, 3주 이후에는 조금 빠지는 듯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유방에서 제거된 2kg 가까이의 몸무게의 변화를 몸에서 느끼지는 못하십니다. 체중의 변화는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유선이 발달되면서 가슴이 큰 경우가 많은데 몇몇 분들은 심한 과체중으로 인해서 유방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서양인들에서는 과체중으로 인한 유방 축소 수술도 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요즘에는 보통은 체중 증가가 거대 유방증의 원인이 돼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큰 경우에 가슴뿐만 아니라 가슴 주위 조직에 지방 축척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유방이라든지 유방의 옆면에 브라라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단순히 유방의 축소 수술만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축소 수술을 진행하면서 브라라인, 겨드랑이 앞쪽에 부유방 라인 이런 쪽으로 지방 흡입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과체중이신 분들이 팔이라든지 또는 복부에 지방 흡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꼭 원하시면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따로 진행하는 것들을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가슴 크기에 따라서 딱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추가적인 시술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이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크기에서 비용이 나눠지진 않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유륜 주위로 유방을 축소하는 분들, 그 다음에 수직 거상형, O자형 이제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비용이 나눠질 수는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거대 유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죠. 심하신 분들은 배꼽까지도 유방이 떨어져 있을 만큼 처짐이 많습니다. 축소 수술 이후에 거상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당연히 거상은 기본적으로 축소 수술을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선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유두나 또는 유방 조직을 대부분 다 밑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술이 진행되니까 축소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거상이 이루어지니까 모양적으로도 훨씬 더 만족하시고 좋아하시고요. 유륜도 상당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축소 수술은 유륜도 새로 만들어 드립니다. 기존에 막 그 유륜의 직경이 7, 8cm, 심하게는 10cm 이상 되신 분들도 5cm 이하로 줄여드려서 이런 부분에서도 미용적으로 상당히 만족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저희 병원은 유방 전문 병원이니까 확대뿐만 아니라 축소, 거상, 유두, 유륜 관련된 부분, 유방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병원이니까 단순히 확대만 하는 병원이라든지 유방이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에 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했는가도 충분히 저희 병원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유방 축소 수술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체형의 가슴의 축소 수술을 진행해 왔겠죠. 이 수술 방법들은 케이스마다 달라져야 되고 그 환자분들의 크기뿐만 아니라 체형과 그 다음에 유방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병원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